저는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신발 공장으로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삼겹살 5인분이요. 저녁 7시, 오늘도 제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게 안가득 퍼집니다. 저는 능숙하게 집게를 들어 고기를 뒤집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손입니다. 자, 다 익었어요. 많이 드세요. 손님들이 웃으며 고기를 집어먹습니다. 맛있다는 소리, 행복한 표정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있었나? 60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못한 게 제일 아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 제일 큰 한은 따로 있습니다. 잘 먹지 못했던 것, 배고팠던 기억,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던 그 시절. 그게 아직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는 이렇게 삼겹살집 사장이 되어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제가 제 한을 풀어가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미 신발 공장에서 일하던 15살 소녀가 어떻게 60살 삼겹살집 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저는 아직도 배고팠던 기억을 잊지 못하는지.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언니는 중학교 가잖아. 나도 가고 싶어. 15살 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너도 알잖아. 집안 형편이.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남 이녀, 네 남매를 키우는데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큰오빠는 이미 서울로 일하러 갔습니다. 겨우 17살이었는데 돈 벌러 집을 떠났어요. 둘째 오빠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큰언니는 간신히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저. 내가 중학교까지 가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엄마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갔는데 저만 혼자 갈 곳이 없었어요. 거기 구미 신발 공장에서 여공 구한대. 나이 어려도 된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구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15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 넓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한 방에 8명이 자야 했습니다. 야, 새로운 애네. 이리 와. 언니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모두 저처럼 어린 나이에 공장에 온 아이들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은 늘 기계 기름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자, 이번 달 월급이야. 반장 언니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생전 처음 받는 제 돈이었으니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13,000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이지만 그때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먹을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집에서는 늘 배가 고팠으니까요. 기숙사 식당 밥은 형편없었습니다. 국은 맹물에 소금 탄 것 같았고 반찬은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공장 밖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자장면 한 그릇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자장면이 나왔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장면. 새까만 짜장 소스 위에 오이채가 올려져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저는 그 자장면을 단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웠어요. 하지만 식당을 나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원. 아까운데 자장면 한 그릇 값이 500원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집에 보낼 수 있었는데 매달 제 월급의 대부분은 집으로 갔습니다. 13,000원 중에서 10,000원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 3,000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3,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숙사비 1,000원, 생필품 500원, 그러면 남는 건 1,500원. 한 달에 1,500원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굶다시피 지냈어요. 기숙사 식당 밥만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형편없는 밥이지만 공짜니까요.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배불리,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먹어보고 싶다. 이불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장 생활을 10년 했을 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냥 양가 부모님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밥만 먹었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이었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여보, 내가 오늘 월급 받았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남편이 이렇게 물어봐 줬거든요. 공장 다닐 때는 제 월급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 돈을 모으고 함께 쓸 수 있었어요. 1년 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들이 3살쯤 됐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새끼는 절대 굶기지 말아야 해.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어요. 남편도 일용직 일을 2~3개씩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그렇게 7년을 버티니 둘째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영업을 해볼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하는데? 음식? 음식점이요. 제가 요리는 좀 할 줄 아니까. 사실 저는 요리 학원에 다닌 적도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보고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어줬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는 15년간 모은 돈 전부를 털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으로 작은 상가 한 칸을 얻었어요. 삼겹살집 개업. 문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개업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뭔가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 안 오는 걸까? 다른 삼겹살집들을 돌아다니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새벽 시장에 직접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 삼겹살 얼마예요? 이건 일반 삼겹살이고, 이건 냉장 숙성 삼겹살이야. 가격이 좀 달라. 숙성 삼겹살은 더 비쌌어요.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숙성 삼겹살을 샀습니다. 비싸도 맛있는 걸 팔자. 그날부터 메뉴를 바꿨습니다. 가격은 다른 집과 똑같이 하되 고기질은 더 좋은 걸로. 그리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이고 쌈 채소도 싱싱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저는 정성껏 고기를 구워드렸습니다. 그분은 한 입 드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장님, 이거 고기가 다른데요? 완전 부드러워요. 저희는 냉장 숙성 삼겹살만 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여기 반찬도 다 직접 만드세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요. 그분은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장님, 저 왔어요. 또 오셨어요. 이번엔 친구 3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야, 여기 진짜 맛있어. 내가 말했지? 친구분들도 다들 만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업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늘 만석이었어요. 사장님, 자리 없어요?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 11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신경을 썼어요. 엄마, 오늘 급식에 삼겹살 나왔는데 우리 집 거랑 달라.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 게 더 맛있지? 응, 엄청 더 맛있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은 배고프지 않구나. 제가 어릴 때는 급식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우리 아들들은 배불리 먹고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학원? 무슨 학원? 영어 학원. 친구들 다 다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다녀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배우지 못했지만 제 아이들만큼은 배우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삼겹살집이 들어온 거예요. 여보, 저기 봐. 삼겹살 무한리필이래.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한리필? 그것도 우리 가게보다 1,000원 싸게. 이제 끝이구나. 손님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오늘은 옆집 가볼게요. 무한리필이라서요.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여보, 우리도 가격 내릴까? 아니면 무한리필로 바꿀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좋은 고기를 쓰잖아요. 가격을 내리면 고기질을 낮춰야 해요.
그럼 우리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맛있게, 더 친절하게. 그럼 손님들이 다시 올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저는 더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고기질을 한 단계 더 높였어요. 아줌마, 이 삼겹살 얼마예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가격은 더 비쌌지만 손님들께 최고의 고기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반찬 가짓수도 늘렸습니다. 기본 10가지에서 15가지로. 사장님, 반찬 진짜 많네요.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저는 항상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고기 부드러운 걸로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특히 어르신 손님들께 정성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대했거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조금씩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다녀왔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어머, 오랜만이세요. 옆집 가봤는데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무한리필이 뭐예요? 질이 달라요, 질이. 감사합니다. 고기도 고기지만 사장님 정성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시간이 흘러 저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제법 안정적이었어요. 아이들도 컸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둘째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큰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3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게 뭐니? 첫 월급이에요. 엄마 드리려고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제 첫 월급이 13,000원이었는데 우리 아들은 25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대부분 집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가족들이 모였어요. 남편,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엄마, 소원 빌어요. 저는 케이크 앞에 앉아서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60개의 촛불. 내가 벌써 60살이구나. 문득 15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구미 신발 공장으로 가던 그날. 중학교도 못 가고 배고픈 채로 일했던 그때. 엄마, 왜 울어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저는 눈물을 닦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생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가게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밥 좀 대접하면 안 될까?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정말 배고팠었잖아. 그때 누가 밥 한 끼만 사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이제 우리도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좋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음 날부터 저는 가게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혼자 오시면 삼겹살 1인분과 공기밥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장님, 이거 진짜예요?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앉으셨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르신. 편하게 드세요. 저는 정성껏 고기를 구워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점 한 점 정말 소중하게 드셨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저랬지.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봤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천만에요, 어르신. 또 오세요. 소문이 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60 넘었는데. 어서 오세요, 할머니. 고맙네, 고마워. 어르신들은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시집살이도 하고 애들 키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밥 먹으니까 눈물이 나네.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착하네. 착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가 한창 바쁠 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자리 있나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분은 혼자 오셨는데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엇 드릴까요? 삼겹살 1인분 주세요. 저는 고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기를 드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그분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마지막에 못 사드렸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셨나 봐요. 네.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시집살이, 가난, 병,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분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딸 마음을. 근데요,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나는 평생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배고팠어요. 배불리 먹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구미 신발 공장 이야기, 첫 월급으로 먹었던 자장면 이야기, 지금 이렇게 가게를 하게 된 이야기까지.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하신 걸 이렇게 나눔으로 풀어내시다니. 저도 제 한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매주 금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금요일 어르신의 날.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삼겹살과 된장찌개, 공기밥을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 금요일 가게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고기를 드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더 드실래요? 아이고, 배불러.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게 언제야.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아,
나도 이제 한을 푸는 거구나. 어린 시절 배고팠던 기억, 못 먹었던 한,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면서 풀리고 있었어요. 가게 한쪽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엄마 최고예요. 라고 입모양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행복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행복해. 갑자기, 응. 어렸을 때는 못 먹어서 한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먹이면서 그 한을 풀고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고생한 걸 원망이 아니라 나눔으로 푸는 게. 나도 처음엔 원망스러웠어. 왜 우리 집만 가난했나? 왜 나만 중학교를 못 갔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당신이 어르신들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거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저희를 먹이고 입히느라 당신들은 늘 굶으셨죠. 하지만 지금 저는 부모님이 못 이루신 꿈을 이루고 있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을 배불리 먹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한을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제일 좋은 삼겹살로 주세요. 알았어요, 사장님. 항상 좋은 일 하시네요. 제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사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손은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15살 배고픈 채로 구미 신발 공장으로 가던 그 소녀는 이제 60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못 배운 건 아쉽지만 잘 먹지 못했던 한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끼 한 끼 누군가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면서 오늘도 저녁 7시 가게에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사장님, 삼겹살 3인분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갑니다. 저는 웃으며 고기를 뒤집습니다. 배고팠던 과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가는 것. 그리고 저처럼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 60년의 인생,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